안녕하세요. 당귀다TV 채널 구독자 여러분. 자, 한번 상상해 보시죠. 지금은 2026년 1월 라스베이거스 CES 현장입니다. 전 세계의 시선이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에 딱 쏠려 있는데요. 그 심장을 뛰게 하는 건 놀랍게도 SK 하이닉스의 HBM입니다. 한때 이 시장의 절대 강자였던 삼성은 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와신상담, 왕자탈환을 다짐하고 있죠. 아니, 불과 몇 년 사이에 어떻게 이런 엄청난 역전 드라마가 쓰여진 걸까요? 오늘 정례 피 튀기는 HBM 전쟁의 그 잔혹하고도 흥미진진한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곧 삼성. 이 공식이 당연했던 대한민국에서 어쩌다가 삼성이 AI 시대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이 HBM 시장에서 1등이 아닌 추격자의 입장이 된 걸까요? 비오스트? 진행자님, 진짜 그게 제일 궁금해요. 아니, 메모리 하면 무조건 삼성, 항상 압도적인 1등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HBM에서만큼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자, 그 답을 찾으려면요. 모든 것이 처음 시작됐던 과거로 시간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HBM 잔혹사, 그 첫 번째 막, 바로 왕좌의 시작입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이 HBM이라는 시장의 문을 활짝 연 건 바로 삼성이었습니다. 2013년에 디램칩에 머리카락보다 얇은 구멍을 수천 개 뚫어서 수직으로 연결하는 기술, 바로 TSV 기술인데요. 이걸로 세계 최초로 HBM 양산에 성공합니다. 이게 당시에는 진짜 외계인 잡아다 고문해서 만든 기술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의 혁신이었어요. 그리고 2016년에는 HBM2로 엔비디아의 주력 GPU까지 독점 공급하면서 그야말로 왕좌에 오르게 됩니다. 2016년 이때 삼성의 HBM 시장 점유율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무려 90%. 네, 90%요. 이건 뭐 거의 시장 전체를 삼켰다. 삼성이 그냥 HBM 시장 그 자체였다. 이렇게 봐도 무방했습니다. 당시 SK 하이닉스는 정말 명함도 못 내밀 정도의 엄청난 격차였죠. 그런데 말이죠. 이 완벽해 보였던 제국에 서서히 비극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삼성 반도체 역사상 어쩌면 가장 치명적인 돌이킬 수 없는 오판이 내려집니다. 2019년 삼성 경영진은 정말 믿기 힘든 결정을 내립니다. 미래 먹거리의 핵심인 HBM 연구팀을 해체하라는 그런 지시를 내린 거죠. 비우스트? 네? 아니 잠깐만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팀을 해체하라니요? 시장을 90%나 먹고 있던 압도적인 1등이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결정인가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참 허무할 정도로 간단했습니다. 바로 돈이었죠. 당시 메모리 시장이 불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진은 당장의 이익에만 집중했던 겁니다. HBM? 그거 너무 비싸서 고객들이 안 사. AI로 돈 버는 건 한참 먼 미래 일이야. 이렇게 판단해버린 거죠. 결국 10년 넘게 HBM만 파온 핵심 엔지니어들이 파운드리로 가고 심지어 가전부서로 가고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면서 삼성의 미래 기술력에 정말 치명적인 구멍이 뚫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 삼성이 이렇게 스스로 미래를 걷어차고 있을 바로 그 시간에 저쪽에서는 만년 2등 SK 하이닉스가 그야말로 벼랑 끝에 절박함 속에서 모든 것을 건 반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언더독의 반란이 시작된 거죠. 두 회사의 전략은 정말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1등 삼성은 현재의 이익을 지키려고 몸을 사렸지만 만성적자에 시달리던 SK 하이닉스는 어차피 잃을 게 없었죠. 에라 모르겠다. 남들이 안 하는 거 가장 어렵고 비싸도 성능이 최고인 거에 우리 회사의 명운을 한번 걸어보자. 이런 절박함이 바로 MRUF라는 그야말로 괴물 같은 신기술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길고 긴 전쟁의 승부는 단 하나의 기술적 선택에서 갈려버렸습니다. HBM의 왕좌를 통째로 뒤바꿔버린 그 역전의 순간, 핵심이 뭔지 한번 보시죠. HBM이라는 게 결국 이 디램 칩을 아파트처럼 아주 높게 쌓아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칩과 칩 사이를 어떻게 붙이고 또 그 사이를 뭘로 채워서 보호하느냐, 바로 이 공정 기술 하나에서 승자와 패자가 완전히 갈려버렸습니다. 보호스트, 구독자님? 진행자님, 그 방식의 차이가 뭔지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데요?
그럼요.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삼성은 칩 한 장 쌓고 필름 하나 놓고 또 칩 쌓고 필름 놓고 이걸 다리미로 꾹꾹 눌러 붙이는 방식이었어요. 반면에 하이닉스는 일단 칩부터 쫙 다 쌓은 다음에 그 틈새에 액체 보호제를 주사기처럼 쫙 주입해서 오븐에 넣고 통째로 구워버리는 방식을 개발한 겁니다. 다리미와 오븐, 와, 발상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그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그야말로 잔혹했습니다. 하이닉스의 오븐 방식이 열을 식히는데 압도적으로 유리했고 생산 속도는 무려 3배나 빨랐습니다. 당연히 불량품도 적었죠. 칩을 높이 쌓을수록 열이 막 나는데 이 열 문제를 잡지 못한 삼성의 다리미 방식이 결국 발목을 잡은 겁니다. 이게 바로 승패를 가른 결정적인 한 방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건요.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공개적으로는 삼성 ACBM 샘플에 어프로브, 승인 이렇게 사인까지 해주면서 막 격려를 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무대 뒤에서는요. AI 시장의 판도를 가르는 핵심 칩 H100의 주문서는 오직 SK 하이닉스로만 향하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그거였어요. 삼성 칩은 너무 뜨겁고 수율이 낮았던 거죠. 그러던 2022년 말 세상이 뒤집어지는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챗 GPT의 등장이었죠.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AI 개발에 뛰어들면서 엔비디아 GPU를 사려고 그야말로 줄을 섰고 이건 곧 SK 하이닉스의 HBM3에 대한 수요가 폭발했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하이닉스에게는 정말 하늘이 내려준 기회였던 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야기는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왕자를 빼앗긴 제국, 삼성이 모든 것을 걸고 칼을 갈고 있죠. 제국의 역습. 과연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삼성의 비장의 무기는 바로 이겁니다. 올인원 전략. 고객사가 원하는 대로 메모리를 맞춤 설계해주고 그걸 삼성의 파운드리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고 마지막 첨단 패키징까지 한 회사 안에서 모두 해결해 준다는 거죠.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회사는요. 전 세계에서 삼성이 유일합니다. 와, 그럼 하이닉스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삼성의 올인원 전략, 이거 정말 막강해 보이는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꺼내든 카드가 바로 세계 1위 파운드리인 TSMC와 손을 잡는 혈맹입니다. 메모리는 세계 1등인 우리가 만들 테니 그 외에 복잡한 기반 기술은 파운드리 1등인 당신네가 맡아줘. 이렇게 연합군을 결성해서 삼성의 총공세의 방어선을 구축한 겁니다. 결국 이 기나긴 HBM 전쟁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1등의 안일함은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독약이고 2등의 그 벼랑 끝의 절박함이야말로 혁신을 만들어내는 자양분이 된다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남았습니다. 과연 삼성은 기술 초격차라는 그 제국의 자존심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SK 하이닉스가 HBM의 새로운 왕이라는 공식을 영원히 굳히게 될까요? 그 거대한 전쟁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귀에 다양한 소식과 지식을 쏙쏙 넣어드리는 단기덥TV. 오늘 이야기 정말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